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왕따나 다름없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시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두고 대놓고 못 배운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 며느리로 여겼습니다. 그 말들이 참 서러웠지만 그저 참으며 지냈어요.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학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엄마는 무식해서 이걸 이해 못한다고 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곤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동서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소위 잘난 며느리였죠. 그런 회사는 혜택도 많더군요. 휴가도 자주 내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심지어 회사와 여행지가 연계되어 싸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둔 시댁 식구들이 왜 저보다 동서를 더 아끼고 자랑스러워 했는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저 자신도 동서를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가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만은 달랐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달랐죠. 결혼 전, 이 사람은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넌 속이 투명하고 정직해서 좋아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는 이 남자를 믿고 결혼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 이 사람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 원한 건 아내가 아니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보모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시댁은 제게 시할머니의 병수발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하루 종일 시할머니를 돌보고 식사를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를 했죠.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질 때도 많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며느리라면 당연히 할 일이라고 하셨고 남편은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제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만들며 살았던 거죠. 시댁은 제가 무엇을 하든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잘못이라도 하면 온 집안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제 감정은 늘 뒷전이었죠. 저는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시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나이 50이 넘었고 제 손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나가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게 없어지더군요. 제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 생일이라고 해서 시댁 식구들이 챙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도 모를 겁니다. 제 생일이 언제인지. 시댁 식구들의 생일에는 매번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동서의 생일에도 제가 미역국을 끓여 바쳤으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실 제 생일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들이 언니 생일이라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던 날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동서가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동서에게 승진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주말에 파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날 약속이 있었고 무엇보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 동생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솔직히 말을 했죠. 그런데 동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일이라고요? 전 몰랐네요. 근데 형님 원래 생일 안 챙기지 않아요? 저 승진했는데 그게 더 큰일 아닌가요? 어머님,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니, 동서, 조금 미뤄도 되지 않아? 나도 동생들이랑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리고 생일을 안 챙기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과연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 하실지. 이것도 시댁 행사나 다름없는데 형님 일정으로 인해 시댁 행사 일정을 미룬다? 시댁이 우선 아닌가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따지든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조용히 그렇다면 어머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시어머니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니 얼굴이 확 굳으시더니 제게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물을 가져다 드렸고 그 물이 그대로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건방지게 네가 시댁이를 네 맘대로 결정하려 해? 네 깎게 뭔데 둘째 승진을 축하하는 날을 주말로 옮기라고 말을 하는 거니? 그리고 네 생일? 언제부터 네 생일을 챙겼니? 우리 집안에서 네 생일이 그렇게 대단한 날이라도 돼? 그 순간 정말 멍해졌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기분이 참담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제 생일은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날 저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느꼈습니다. 어차피 제 생일은 저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고, 시댁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날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할머니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줄곧 제가 돌봐드렸습니다. 병수발은 물론이고 시할머니 식사부터 목욕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었죠. 결혼 후 제 모든 시간과 체력은 시할머니를 위해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생전 저 어른이 대접을 못 받고 서럽게 가셨어. 그동안 병수발은 며느리가 했는데 그런 부족한 사람 손에서 얼마나 답답했겠냐. 좀 더 잘 대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모두 제 앞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비난을 덜어낼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비난하는데 제가 가장 기대했던 남편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다들 너한테 화가 난 건 이유가 있지 않냐며 사과하라 말했어요. 제 부족함이 문제라며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종처럼 살았습니다. 뭐든 제가 다 해야 했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 준비까지 그 모든 게 제 몫이었죠. 시댁에서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는 식으로 몰아세우니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위치를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더욱 참담했던 건 제가 그 상황에 대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동서가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은 참 조용해서 좋아요. 시키면 다 하고 따지지도 않고요. 사실 그런 사람이 요즘 흔치 않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걸 보고 저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 할 수 있었겠어요?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종처럼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폭발하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죠. 이혼하면 뭐 먹고 살 건데? 네가 대체 뭘 할 줄 아는데? 네 동생네 집에 얹혀 살 거야? 아니면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눈치 보며 살 거야? 야, 현실을 직시해. 이혼? 아, 이혼 같은 소리 하네? 아니, 여보. 그럼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좀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네가 지금 대우를 못 받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냐. 네 팔자야. 이번 생은 그냥 그렇게 살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깨어있는 척 하지 말라고. 내가 왜 이혼남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흠 남기고 싶지 않아. 깨어있는 척한다는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숨죽여 참고 살아온 제 삶을 그 사람이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깨닫게 되더군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와 동서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왔던 저는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자주 동서네 집에 보내 청소를 하거나 반찬을 가져다 주는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동서가 잘 나가는 사람이니 집안일 정도는 네가 좀 도와야지. 그래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묵묵히 따라섰습니다. 물론 억울할 때도 많았지만 괜히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참고 또 참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군요. 형님, 집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겠나 싶어서 그저 무슨 소리냐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말은 점점 더 황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눈빛이 번뜩이며 형님 말고는 저희 집에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형님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나 싶어 참담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동선의 집을 들락거리며 청소와 반찬을 챙겨줬던 제가 하루아침에 다이아 반지 도둑으로 몰린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너 솔직히 말해라. 둘째 다이아 반지 네가 가져간 것 아니냐? 라고 묻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반지 관심도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너밖에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가져갔겠니? 괜히 부인하다가 더 크게 문제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그럼 내가 둘째한테 잘 말해줄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태도가 너무나도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는 듯 하면서도 이미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다음날 동서와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말고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 정말 형님이 가져가셨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도 형님을 처벌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려만 주시면 이 일은 조용히 덮을게요. 만약 아니면 우리 가족들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동서,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의 반지를 가져가? 나 도둑 아니라고. 첫째야, 네가 그동안 우리 집안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런 일은 다르게 봐야 한다. 솔직히 털어놔야 나도 널 도와줄 수 있어. 나이가 얼만데 도둑질을 하는 거니? 얼른 내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재판대에 선 피고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동서는 울먹이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저 말고는 의심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형님, 제가 그 반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세요? 그런데 집에 다녀가신 뒤로 사라졌어요. 형님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요? 참 한심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젠 이런 일까지 생기니?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이랑, 그것도 가족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랑 너 같이 살 수 있겠니? 어머니, 잠깐만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해일 수도 있죠. 확실하지 않다고? 네가 여태 네 마누라한테 너무 방임했어. 자격지심에 쩔어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지 모르는 거야. 너희 아들도 지 엄마 무시하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사니까 애한테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어머니, 저는 정말 아니라고요. 도둑질이란요. 전 아니라고요. 형님, 좀 솔직해지세요. 형님의 그간 행동 좀 그렇긴 했다고요. 그냥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게 얼굴에 표정도 없고 마치 호박씨 까는 사람처럼. 형님, 그냥 인정하세요. 다들 형님 불쌍해해요. 그런데 도둑질은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쾌하네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합니까? 그들의 비난은 한결 같았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제 진심을 외면한 채 저를 그저 남의 물건에 손을 댄 범죄자처럼 몰아갔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몸이 떨렸지만 뭐라고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라고 애써 변명했지만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남편조차도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서방님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죠. 알고 보니 반지의 행방은 서방님이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다이아 반지? 아, 그거 내가 팔았어. 지난달에.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방님을 쳐다보며 물었죠. 뭐라고요? 팔았다고요? 그걸 왜 팔아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요즘 렛 다이아몬드가 유행이라 가격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잔에 팔아 주식에 넣었어. 어차피 잘 안 끼잖아. 그제야 동서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가졌던 확신에 찬 비난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달은 듯 보였죠. 저는 이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직감했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갈 순 없더라고요. 적어도 약간의 생책이라도 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찾아냈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올려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순간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동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 회사 동료예요. 일 때문에 만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동서의 남편. 서방님은 동서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방님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얼떨결에 내뱉었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그 말끝은 흐려졌고 그의 당황스러운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요, 무시받는 건 괜찮아요.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못난 사람 하나 껴있는 거니까. 네, 이런 대접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못난 며느리라고 무시했어도 괜찮았어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요? 나를 도둑으로 모는 겁니까? 도둑으로 몰고 나서 나중엔 또 뭘로 몰 건가요?
그 순간 누구도 제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다들 침묵 속에서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남편은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만해. 조용히 좀 해. 어른들 앞에서 왜 이렇게 나서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그의 말투는 강압적이었고 손은 제 팔을 잡아당기며 저를 방에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을 뿌리치며 힘껏 뺨을 후려쳤습니다. 방 안이 정적이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터져나오는 분노와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것? 그래,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란 놈은, 그래, 너란 놈은 도대체 뭔데? 마누라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도 그냥 아니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도둑이 아니니 됐다고? 다들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이 집에서 못한 게 뭡니까? 미친 듯이 일했고 할머니 병수발 했고 열심히 모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동서와 차별받아도 다 감수했어요. 그런데 도둑이라고요?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알아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 도둑은 당신들이야. 내 인생을 빼앗아가고 훔쳐간 도둑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이혼해.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그리고 똑똑히 들어. 너한테 소송 걸 거야. 지금 이 수모, 이 치욕 하나도 잊지 않을 거야. 다 기억해서 그 대가를 받아낼 거라고. 그리고 동서, 내가 호박지를 까는 사람이라고? 글쎄, 그게 동료인지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런데 어쩌지? 나는 그런 좋은 회사를 다녀보지 않아서 직장 동료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거든?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는 동서와 동료의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거든. 호박씨? 그건 동서가 아닐까? 다 가지다 보니 다른 것도 욕심이 났었나 봐. 나를 도둑으로 몰았는데 이 정도쯤은 나도 해도 되는 거지? 안 그래? 서방님, 궁금하면 오세요. 사진 얼마든지 보내줄 테니까.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동서는 눈을 휴둥그레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사실 외국처럼 이혼 후 막대한 재산을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죠. 하지만 오랜 결혼 생활 덕분에 법적으로 받을 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몫을 챙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제 삶을 유튜브에 기록해 업로드하고 있어요. 쿠팡에서 일하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죠. 솔직히 이 삶이 완벽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제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후회는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외롭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미련하게 살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반응조차 고맙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들의 말 속에 내 이야기에 대한 공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을 지켜봐주고 느껴주고 때로는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들과는 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긴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내가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어쩌면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포함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나를 욕하든 응원하든 그런 모든 반응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느끼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꽤 괜찮게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서는 이혼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뭐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남의 가정 파탄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나도 파탄 났는데 뭐 어쩌라고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